가장 어려운 등기인 신탁 등기를 보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되는 지문들은 뭐 나중에 요약집이나 또는 뭐 필요하면 제가 나눠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한 번만 설명드린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설명이 계속 나갈 거예요. 반복이. 그래서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355쪽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2번이나 했으니까 이번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는데요. 했던 걸 또 하긴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등기는 이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하시고, 이제 363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 요거를 보실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 먼저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이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서 거기, 이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이죠. 민법에서 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2번에 지상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같은 토지상의 이중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가능합니까? 양립이 불가능하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못할 겁니다. 2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은 가능하죠. 다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설정을 신청할 때는 뭘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도면. 전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때만 도면을 첨부하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허용됩니까? 안 되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지상권은 그 토지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두 번째는요, 수목의 소유 목적. 그렇죠. 그렇다면 뭐 예전에 했던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위에는 건물도 이렇게 있어요. 건물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 을은 지상권 등기를 할 테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지상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지상권은 두 가지 목적으로 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 그러면 이 을은 지상권자로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힌트, 계집은 아니에요. 사람 사는 집 신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옛날에 했는데 어디다가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일반 건물이 무슨 건물로 바뀌는 겁니까? 구분 건물. 맞아요. 그러면 이 을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대지권 변경 등기도 대위 신청하고 두 개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안 나셔요?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해 줍니다. 이 문구예요. 건축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 건축물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농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지난주에 했죠.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은 금지된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건 다 가능해요. 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하고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고 농지에 대한 임차권도 예외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작제를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법은 농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만은 금지되어 있다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그 등기 이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민법과 등기법 지문에서 출제가 될 테고요. 6번을 보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00년, 200년과 같이 확정 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불확정 기간을 정해도 상관이 없죠. 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지상권 등기는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목적.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 하나는요,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목적이 뭔지 반드시 신청정보에 기록하는데요. 왜 신청정보에 목적을 기록해야 되느냐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정보에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범위가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데 이 용익물건은 부동산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죠. 따라서 전부일 때는 전부 이렇게 기록하고요. 일부일 때는 어느 부분인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신청할 때는 뭐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요? 도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약정, 특약, 합의 이런 문구가 있으면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이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약정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했을까요? 부기 등기. 맞아요. 두 번째, 기간에 의미가 있는 건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보증금, 위약금, 치료, 이자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다만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상 몇 가지를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죠.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기억나셔요? 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분지상권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구분지상권 여기는 토지인데요. 세 필지입니다.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그리고 여기는 갑소유, 여기는 을소유, 여기는 갑소유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빌딩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도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갑은 어떠한 욕망에 휩싸일까요? 연결시키고 싶겠죠? 맞아요. 연결시키고 싶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뭘 설정해 주면 됩니까? 지상권 설정. 이 지상권은 요 부분만 필요하죠.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이 부분만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구분지상권을 취득해서 여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분지상권을 등기 신청할 때 이거는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이 부분만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일부죠. 이것도 일부로 봐요. 그럼 이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도면은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봤을 때 그 보이는 범위가 도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분지상권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범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모양을 그린 게 도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분지상권은 옆에서 보여야지만 그 범위가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부분이 도면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렇죠? 이거는 옆에서 봐야지만 그 범위가 보여지죠. 따라서 이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거기 나와 있을 텐데.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심화에. 이번에 토지를 범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지상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구분지상권인데 여기다가 범위가 이렇게 획정이 됐다는 겁니다. 구분지상권. 여기다 나무 심을 수 있어요? 네. 아니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 따라서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을 보시면
범위가 다른 두 개 이상의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여기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 땅 속에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겹치지 않죠.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범위만 다르다면 이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 설정이 가능해요. 범위만 다르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에 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이 건물은 빌딩입니다. 빌딩. 이때 요거는 A 소유고 여기는 B 소유고 여기는 C 소유고 여기는 D 소유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고 얘기할 때 갑이라고 할 때 지금 이 구분 건물 이건 구분 건물이 될 텐데 구분 건물은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구분 소유권자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C가 요 3층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C가 3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구분지상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허용되지 않느냐면 이 C 건물은 C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 건물과 이 건물에 붙어 있죠. 붙어 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건 상층의 건물은 하층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층의 건물은 하층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구분하기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특정 계층만을 소유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구분지상권은 불가능하지만 뭘 가능합니까? A, B, C, D는 갑으로부터 대지 사용권 취득하면 되겠죠.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지 구분지상권을 가지고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지금 A, B, C, D가 갑으로부터 A, B, C, D가 갑으로부터 지상권 취득하면 되죠. 지상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상권은 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A, B, C, D가 갑으로부터 지상권 취득해갖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과 관련해서는 거기 심화 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지상권과 관련해서는 넘기겠습니다. 지역권 등기가 나오는데 지역권 이거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걸 거예요. 이 토지는 두 필지인데요.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고요.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사방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사방은 뭐 강이나 또는 바다로 막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1번지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도로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사방은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은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갈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통행지역권이라고 불러요. 통행지역권.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민법에서 승역지. 이 승역지의 개념은 승은 받들 승자고요. 역은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이 토지를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통행로를 제공해서. 이게 승역지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승역지는 유역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게 되니까 이건 일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죠. 제한을 받는 토지니까 이거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제한을 받는 부분이 승역지니까. 따라서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상관이 없지만 토지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요역지. 요역지의 개념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승역지에게 통행로를 제공하는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가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그러면 이 요역지는 승역지를 통해서 그 기능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으니까 이 요역지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전부일 것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승역지와 요역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배타성이 굉장히 약화되는 형태의 물건입니다. 이게 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갑은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지역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지역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원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이 되겠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 갑과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서 승역지 등기부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요역지 등기부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설정 등기.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서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그러면 여기에 승역지 등기부 을구가 있겠죠? 을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역지도 을구가 있겠죠?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을 거예요.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등기에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는 어디다가 등기가 되느냐면 여기다가 등기가 되는 겁니다. 1번 지역권 설정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승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역권은 목적이 있습니까? 네.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의 목적은 뭐죠? 통행. 지역권은 민법에서 공부하신 바대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이라면 통행지역권.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이라고 한다면 조망지역권. 여기 조망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물을 끌어다 쓸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역권이라고 한다면 용수지역권.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지역권은 승역지의 경우에는 토지 전부여도 상관이 없지만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제한을 받는 토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일부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일부일 때는 뭐가 첨부돼야 되죠? 도면. 맞아요. 그리고 이 일부라는 부분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범위. 이 범위가 표시가 돼야 돼요. 이때 범위는 일부일 때는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전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전부일 때는 여기다 전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반드시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전부일 때는 전부, 일부일 때는 어느 부분인지, 남쪽 몇 미터인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 승역지는 일정한 역할을 제공하는 토지니까 요역지 어느 토지에게 자신이 역할을 제공하는지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이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요역지에다가도 승역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요역지에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두 토지의 지역권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역지 등기부에는 이런 등기를 해야 돼요. 1번 유역지 지역권. 유역지 지역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유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 통행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을 취득했다라는 의미에서 목적을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 어느 승역지의 그 범위를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역지도 표시해 줘야 되겠죠. 승역지 표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이걸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이거를 직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역지 지역권은 직권으로 한다는 거.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이지만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해야 되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민법에서 좀 공부하셨어야 되는데 여쭤보죠. 요 갑은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A는 전세권자예요. 등기부의 전세권자로 등기가 됐습니다. 전세권자로. 그러면 갑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A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가 되겠죠. 맞아요. 이때 이 A는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 의하면 네.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권리입니다. 배타적 성격이 별로 없어요. 배타적 성격이 없고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거니까 반드시 소유자만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익적 권리를 가진 자도 그 제한을 좀 적게 받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보시는 바대로. 그래서 이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요 을에게 설정해 주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이겠습니까? 부기등기이겠습니까? 부기등기입니다. 소유자 갑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따라서 B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101번지 유역지는 B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요 A가 없을 때 토지 소유자 갑이 B에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배타성이 약하다고요. 따라서 A는 B에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은 B에게 있겠죠. 그럼 갑이 B에게 설정해주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아니,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갑으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을의 지역권이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건 주등기예요. 소유자 갑이 설정해 줬으니까.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갑은 A에게 전세권을 설정했고요.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A는 전세권자로서, 승역지의 전세권자로서, 그 다음에 B는 유역지의 지상권자로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A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빨리 답하셔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서 배타성이 지극히 약합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준다면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그러면 갑에서 첫 번째가 전세권 주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해 주니까 두 번째 부기등기. A가 B에게 설정해 주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권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다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아니, 민법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언제쯤, 네. 전세권 개념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테고요. 거기 370쪽을 보시면 전세권의 객체 있습니까? 요 내용이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의 전세권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네. 이중의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이중의 전세권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부동산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면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의물권이죠. 그러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용의권자가 둘이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건이니까 동시에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을이 취득하는 이 전세권은 이 부분이고 병이 취득하는 지상권은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양립이 가능해요.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건 겹치는 부분이 없죠. 네, 이건 가능합니다. 2번을 보시면 전세권은 한 개의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맞아요. 3번을 보시면 공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거 한번 보죠.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의 개념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갖는 것이죠. 모든 점들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모든 점들은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지분의 개념이에요. 모든 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나 을이 갖고 있는 지분은 부동산 전부에 있는 겁니다. 지분의 개념은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대한 권리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때 이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 A는 갑이 설정해 줬으니까 요 부분만 사용수익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셔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갑과 을이 A에게 전세권 설정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을은 갑도 설정해주고 을도 설정해줬으니까 A는 여기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여기도 사용수익할 수 있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텐데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관리자. 아이고 관리자. 맞아요. 등기부자는 누굽니까? 갑을. 등기의무자. 맞아요. 그래서 이 용의물권은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일 때는 용의물권이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유자 1위는 용의물권 설정 용의물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지만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용의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3번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설정하지 못하죠. 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왜요? 대지권은 비율 형태 지분으로 존재하죠. 따라서 대지권 비율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죠. 존속기간, 확정기간, 불확정기간 모두 가능하다. 불확정기간도 기간이 있는 겁니다.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먼저 전세금, 전전세금. 돈의 의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지만 돈의 의미가 있는데 필요적 기록사항 세 가지 좀 암기해달라고 했죠.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입. 또 뭐가 있어요?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용의 물건이니까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맞아요. 따라서 전부일 때는 전부, 일부일 때는 일부를 표시해야 됩니다. 즉 범위가 표시돼야 돼요.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용도에 따르기만 하다면 그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목적을 등기부에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만 목적을 기록해요. 전세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객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의 객체인 범위, 전세권의 대상인 토지의 범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목적이 전세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미 설명이 됐죠. 네,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 기간의 의미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 돈의 의미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 다만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사항.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넘겨보십니다. 거기 심화가 있는데요. 이게 참 다 필요 없고요. 1번, 2번.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등기 실행 절차가 있죠. 거기에 동글뱅이 2번. 요것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좀 모자른데 설명은 하겠습니다. 민법 지식이 있으면 금방 이해하실 테고 민법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드실 거예요. 물론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반복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값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3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죠? 물권행위. 맞아요. 두 번째,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부에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요건이 하나 필요해요. 다른 물건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죠. 근데 이 전세권만큼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세권이라는 말 자체가 전적으로 세 들어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이때 이 세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 세자가 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세 들어 산다는 얘기는 돈 내고 세 들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말 안에 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전세금이 지급돼야지만 전세권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이 전세권자로서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전세금은 전세권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을 만들어서 정해주는 자. 얘를 뭐라고 부르죠? 전세권자. 이때 이 을은 전세금을 갑에게 지급하는데요. 이 전세금은 갑이 꿀꺽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장래에 발생을 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장래에 발생하게 돼요. 이 장래에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은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시기는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을 때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또한 전세권도 취득하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이걸 전세권에 뭐라 부릅니까? 용익 물건성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다 처음 들으셔요. 두 번째는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죠.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경매 절차를 넘겨서 경락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세권에 뭐라고 부릅니까? 담보물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용익물건성이 주지만 담보물건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되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건 용익물건, 이게 담보물건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을이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 의하면 빨리 대답하셔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전세금 때문에 그래요. 이 전세금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민법에서 언급이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뭐죠? 이래서 제가 참 우리 학원은 진도가 늦는 거군요. 다른 학원보다 진도가 많이 늦어지던데 이래서 늦군요. 왜 이렇게 조금 늦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금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합니까? 네, 맞습니다.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입니다. 이게 전세금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 차임은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달달이 내는 걸 차임이라고 불러요. 차, 빌릴 차, 임, 돈. 그래서 건물을 빌린 다음에 달달이 내는 걸 차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세권은 임대차처럼 달달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목돈이 넘어가는 겁니까? 목돈이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전세금 10억. 맞아요. 그럼 그 10억에서 이자가 달달이 나올 수 있죠.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달이 차임을 내는 게 아니라 목돈을 지급하면 그 목돈에서 나오는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 이렇게 불러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이
을이 전세권자로서 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전세권 설정 받았는데요. 강아지를 키워요. 그것도 피플 테리어를 키웁니다. 그러면 벽 같은 거, 문 같은 거 다 남아나질 않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용 수익할 때 전세 목적물을 망가뜨리면 그 망가뜨릴 때마다 손해배상을 함이 원칙입니다. 누구에게? 설정자에게. 맞아요. 그런데 전세금 목돈이 같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나중에 나올 때 한꺼번에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돌려받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는 얘기는 이건 결국은 사용수익과 관련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을이 사용수익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A에게 넘긴다면 차임은 누가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까? A가.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는 결과가 됩니까? A가. 근데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을이. 사용수익하는 자는 을이 돼버리고 차임과 손해배상 해주는 자는 A가 돼버려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사용수익하는 자가 손해도 배상해줘야 되고 차임도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수익은 을이 하고 차임은 A가 지급하고 손해배상도 A가 하고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사용수익하는 자와 차임을 지급하는 자, 손해배상을 해주는 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니까 손해배상,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런데 이것이 소멸된다면 용익물권성이 소멸이 됐다면 더 이상 을은 사용수익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소멸되었으니까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으니까 더 이상 을은 사용수익 안 하겠죠. 그러면 사용수익은 끝났으니까 대신 뭐는 남아있습니까? 이건 남아있죠. 맞아요. 이건 남아있으니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느냐? 이때는 이건 가능해요. 왜? 이게 소멸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이 담보 물건도 수반성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담보 물건 아닙니까? 써놨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다른 지역에 넘어가니까 담보 물건도 따라가야 되겠죠. 수반성에 의해서. 맞아요.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는 현재 용익물권성은 소멸되었지만 담보물권성은 살아있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담보물권성,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말소하겠습니까? 말소하지 않겠습니까? 말소하지 않겠죠. 담보물권성은 살아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반환받을 때까지. 맞아요. 이때 전세금 반환 채권이 A에게 넘어가면 이 전세권 등기는 수반성에 의해서 누구에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A에게.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얼핏 되셔요? 전세권 설정자는, 아니,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A에게.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A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맞아요. 그리고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두 번째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맞아요. 그렇죠. 이때 여기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익물권성이 소멸돼야지만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전 등기가 되면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전세권의 용의물권성이 소멸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존속기간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수익 못하겠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등기 해야 되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을 합의를 통해서 해지한다면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정 계약을 합의를 통해서 해지한다면 이때는 용의물권 소멸하겠죠. 그럼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있겠죠.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 이유가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전세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들어보셨나요? 전세권 소멸 청구권은 설정자나 전세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전세권 소멸 청구를 행사해서 전세권의 용의물권성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청구권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형성권이에요. 전세권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면 용의물권성은 소멸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고 이때도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 처음 들어봤대. 전세권 소멸 통고권. 뭐예요 그러면? 6개월. 기간이 전세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형성권이에요.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소멸 통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의물권성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고 이때 담보물권성은 살아있으니까 따라갑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을 테고 이거 얼핏 되셔요? 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거기 1번을 보시죠. 1번. 전세권의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전세권 전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때 전세권의 종료 후 이게 중요해요. 이 전세권의 종료는 뭘 얘기하죠? 용의물권성이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의물권성이 살아있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시면 등기 진행 절차에서 2번을 보시죠. 1번 보셨네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2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얼마를 바꿔서 넘겼는지 금액이 기록돼야 되겠죠. 양도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정확한 법조문의 표현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저당권 등기를 보시는데요. 저당권 등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